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자, 오늘 장세 외국인 기관 모처럼의 쌍끌이로 양시장 모두 크게 상승 마감이 됐고요. 상대적으로 5G 장비주들은 이제 상승해서 소외가 되는 모습입니다. 스마트폰 관련주들 중에서 카메라 모듈, 힌지 부분은 강세 기준은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방송 역시도 일단은 이제 우리가 기존의 그 5G 장비주들은 계속해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바닥 확인하고 특히 제가 이제 그 12월 중순 이후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면은 이제 그 중순에 딱 접어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 새로운 영웅인 것 같아요. MC넥스 혹은 이제 KH바텍 같은 경우, 지금 파동상 보면은 KMW 기준으로 과거가 아니죠. 작년 3월서부터 이제 올랐기 때문에, 3월 달에 11,000원서부터 8만원까지 다이렉트로 이제 급등을 해버렸는데, 지금 MC넥스 기준으로 KMW 한 3만원, 4만원 정도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그리고 이번 주 강연에 말씀드리면요. 일요일이죠.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고, 강남에 이제 삼성동의 3탄 빌딩에서 진행을 합니다. 지하철 2호선이고 삼성역 3번 출구. 한 50m 정도, 거리는 비교적 짧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저희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MC넥스 같은 경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이 참석했으면 한 바람이고요. 역시 그 주도주 논리, 특히 이제 그 내년도 관심 종목, 내년도 유망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세 단락, 세 꼭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오이솔루션 사례를 통해서 MC넥스, 그 다음에 KH바텍 전략을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오이솔루션과 이제 그 KMW하고, 그 다음에 MC넥스와 이제 KH바텍을 비교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사이클, 파동도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그 MC넥스와 파트론의 관계. 저희가 지금 저희 회사에서는 MC넥스를 추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MC넥스를 안 사신 분이거나 혹은 이제 조금 사신 분들은 자꾸 파트론을 사면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오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시세의 메커니즘상 그리고 이제 그 선도적 후속적 관계 이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파트론을 사는 것은 전형적인 어떤 대중적인 생각이라고 봐야 되겠죠. MC넥스를 단기 과열이니까 좀 기다렸다가 눌림목 상태에서 사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5G 주요 종목군들 5종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위에 종목은 이제 KMW고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을 요약하는 거죠. 그 KB증권 자료입니다. KMW 아래 종목은 이제 그 MC넥스입니다. 보시면은 KMW는 일단 그 영업이익 기준으로만 볼게요. 2018년도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 260억 적자에서 올해 이제 1,600억으로 이제 완전히 퀀텀 점프를 했죠. 그리고 주가는 이제 그 2월, 3월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이클하고 지금 MC넥스의 사이클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자는 것이죠. 자, MC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작년에 410억 정도, 411억 흑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올해 KMW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2배수 이상, 2.5배 정도 이제 급등을 했죠. 그런데 지금 사실 그 KMW 파동보다는 작죠. 이 흐름이 MC넥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내년 이후에도 굉장히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KMW는 적자에서 260억 적자에서 이제 1,600억 흑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굉장히 강렬하게 시세가 뻗어난 거예요. 특히 상당 부분 이제 2020년 이후의 미래 가치마저도 땡겨서 선반영한 거고, MC넥스는 이제 갓 역사적 고점 돌파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동의 위치가 틀리고 파동의 위치가 다르다고 봐야 되겠고, MC넥스가 만약에 KMW에 3만원, 그 정도 선 전후의 위치라고 보면, 우리가, 과열이라고 이제 우리가 터부시할 게 아니라, 이번 눌림목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오이솔루션과 이제 KH바텍과의 관계예요. 비슷하죠.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18년도에 이제 2억에서, 영업이 2억에서, 올해죠. 2019년도 588억. 이것도 역시 퀀텀 점프하고, 일단 그 5G 장비 같은 경우는 상승의 흐름을 이제 같이 했죠. 동반했죠. KH바텍과 이제 MC넥스의 관계는 약간 이제 아이템이 틀리죠. KH바텍은 이제 힌지고, 그 다음에 MC넥스는 이제, MC넥스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이기 때문에 이제 영역이 틀리기 때문에 파동도 조금 변형이 나올 거예요. 둘 간의 관계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참조를 하셔야 되겠죠. KH바텍 보면은 굉장히 강렬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지만 월봉상 지금 3개월, 4개월쯤 오는 겁니다.
180억 적자에서 57억 이제 영업이 흑자 전환되니까 굉장히 강렬하게 반응한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이제 시세 초입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3개월째, 4개월째이기 때문에. 자, 이 자를 보면은 위에 종목은 이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위에 종목은 이제 오이솔루션이고 아래 종목은 이제 MC넥스거든요. 지금 MC넥스 오늘 현재가는 어제 만든 자료입니다. 지금 이제 MC넥스의 파동이 오이솔루션으로 본다면 대략적으로 막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사. 이때가 이제 저점이 2만 원대, 고점이 3만 원대거든요. 요 파동이라고 보는 거죠. 요 파동이라고.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 2만 원, 3만 원대에서 지금 7만 원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오이솔루션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이었고 MC넥스 역시도 돌파하는 파동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그 주도 그 상황에서 또 주도주만 바뀌는 거지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생로병사의 메커니즘이 틀린 거죠.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도주로 탄생이 됐다가 여기서 뭐 우리가 뭐 소멸이라고 할까요? 7만 원대 절정을 확인하고 이제 소멸되는 과정이고 MC넥스는 이제 절정기에 진입하는 그런 파동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특히 MC넥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따 뭐 차트를 보도록 하겠지만 오늘 보니까 단기 과열인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적정선에서 우리가 지지선을 확보한다면 우리가 좀 적극적인 관점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좀 많이 버벅대네요. 준비를 많이 하면 이런 것 같아요. KMW가 이제 KH 바텍과의 이제 상관관계입니다. 지금 뭐 4개월째, 3개월, 4개월째 오르는데 KH 바텍의 지금 KH 바텍의 위치는 KMW가 역시 한 4만원 정도 전후,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전후, 그때하고 거의 일치하는 파동이 아닌가 싶어요. 파동수를 세볼까요? 자, KH 바텍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7개월 올랐거든요. 지금 KH 바텍 같은 것도 하나, 둘, 3개, 3개죠. 지금 12월, 아직까지 뭐 초기라고 봐야 되니까, 요때 상황하고 거의 유사한 패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KH 바텍보다는 MC넥스가 훨씬이라고 할까요? 훨씬 더 낫다고 이제 보는 거죠. 저희 회원들한테도 추천을 해드렸고. 자, 다음 보도록 하죠. 요거는 이제 글자 크기가 너무 작고 지금 흐릿해서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자,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먼저 보고. 자, KMW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G 장비주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MC넥스, KH 바텍 한번, 어제 또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기존은 흐름은 굉장히 좋죠. 바닥 확인 이후에 이제 눌림목 조정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이솔루션. 지금 여러분들 21선의 방향성이 아직까지도 약간 하향에서 이제 하향에서 수평 내지 상향으로 전개될 예정이에요. 21선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61선이 수급선인데 21선이 어떤 추세를 가름한 경우 굉장히 많아요. 21선을 깨게 되면 회복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21선이 돌아선다. 그런 것은 최근 한 달 동안에 산 사람들의 평균이 이익을 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가가 21선 아래에 있다는 것은 최근 한 달 동안에 산 사람들, 혹은 매수한 사람들, 혹은 매도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대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동평선의 방향성이 수평 내지 상향으로 전개가 되면 이제는 평균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이솔루션은 사실 오늘 예상된 조정인데 생각보다 좀 조정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흐름도 역시 양호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RFHRC가 오늘 그나마 이제 5G 테마에 좀 면을 좀 살려준 것 같습니다. 역시 뭐 같이 우리가 복합적으로 5G 장비주들은 개별을 볼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제 같이 봐야 되겠죠. 같이 보면은 뭐 흐름은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RFHRC도 48,000원 고점 위에 계속해서 조정 과정이 있어요. 조정 과정에서 이제 5G 전반이 바닥을 찍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가 어디죠? 우리가 저가로 따지면 3850원이 되겠네요. 여기가 이제 뭐 거의 바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는 뭐 상승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타 이제 서진 시스템 볼까요? 자, 서진 시스템도 오늘 이틀 올랐으니까 조정이 불가피한데 시장 대비해서는 많이 좀 서운하죠, 여러분들. 이노와이어리스 보죠. 이노와이어리스는 상대적으로 좀 더 빠졌기 때문에 좀 회복을 해준 것 같고요.
여하튼간에 오늘 이제 5G 장비주들은 뭐 스토리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F할텍. F할텍은 흐름 좋습니다. 뭐 여러 번 강조해드리지만 이건 세력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좀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RF텍 보죠. 자, RF텍은 제가 이제 종목수가 이제 많아지니까 RF텍은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빼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은 굉장히 좋은데 사실 RF텍 개인기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지금 이제 앞서 얘기했던 이노와이러스도 사실 조금 처지는 것 같지만 이노와이러스도 핵심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서진 시스템도 그 제품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 강점이 있는데 RF텍은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일단은 내일 속도는 내일 이후 속도를 이제 빼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MC넥스 보도록 하죠. 여러분께서 이제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 존재하지 않았던 영역이 뭔가요? 바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죠.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에 하나는 사실 뭐 진화된 스마트폰이라고 봐야 되겠죠. 5G 폰도 해당되고 뭐 폴더블 폰 역시도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 요날이죠, 요날. 요날 보시면은 이제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이것은 뭐냐면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에너지 분출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과다하지가 않아요. 뭐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 오늘 상승, 오늘 이렇게 고점 대비 밀린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이제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고,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격대를 잡는다면, 그 3만 한 2천원, 3만 3천원대, 그 정도까지 만약에 논리목을 준다면은 우리가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하튼 간에, 계속해서 MCX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리가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H바텍도 이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분출했어요. 이때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570만 주나 터졌는데 일반적으로 다 깨집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동진 세미케어 한번 볼까요? 자, 물량을 이렇게 터트리게 되면 이거 큰 물량도 아닌데 터트리니까 깨져버리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솔브레인도 거래를 크게 터트리게 역사고 좀 돌파해서 크게 터트리지만 깨져버리죠. 그런데 KH바텍 같은 경우는 안 깨지고 세워놓는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한 힘을 의미하는 거고, 월봉상 보니까 아직 신고가는 한참 멀었고 지금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렬하게 도약하는 모습이죠. 바닥권에서 추세를 이탈시키려면 이게 많은 거래량을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많이 먹지 않습니까? 많은 에너지를 필요한다는 거죠. 역시 이제 가격대를 이제 잘 잡아야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KH바텍보다는 이익의 질이라든가 같은 그 향후 성장성, 힌지보다는 사실 카메라 모듈이 거의 커다란 트렌드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사실. 자, 내용도 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이제 그 MC넥스입니다, MC넥스. MC넥스는 여하튼 간에 이제 그 핵심이 지금 스마트폰 비중이 83%고, 지금 자동차도 지금 자동차가 전기차라든가 미래형 자동차, 특히 이제 그 자율주행차 이런 것으로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카메라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쪽도 시장 그 매출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특히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그 회수 구간에 진입했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듀얼을 넘어서 이제 트리플, 쿼드, 카메라가 이제 렌즈가 2개에서 3개, 4개, 뭐 5개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MC넥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H바텍은 이제 재미있는 게, 옛날에 우리가 폴더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폴더폰,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이렇게 접는 폰. 그때는 사실 경쟁업체들이 많았는데, 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이제 사양화가 되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KH바텍은 사양형 독점이래요. 사양형 독점. 그렇죠. 이 폴더블 폰이죠.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영역이요. 그래서 역시 이거 역시도 어떤 시대적 흐름에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5G 장비하고 5G 장비주들을 비롯해서 MC넥스하고 이제 KH바텍은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리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이 제가 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또 이제 버벅대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